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 지원센터의 박진아 소장이라고 합니다. 음, 아, 저희 요번에 아이홈스쿨 회원을 위한 미션 수학 설명회에 또 저희 이 회원이 또 아니신다가 또 설명회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신규 회원도 있으실 테니까 저희 단체 소개 간단히 하고 차기령 대표님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하고 오고 계십니다. 잠깐 강사님 소개하고 그러면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는 여러분 최근에 그 저기 뭐더라? 안창호 맞나요? 예. 요번에 그 국감에서 진화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사실은 중립적이라면 공교육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고 사실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가미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화론으로 세뇌하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지적 설계론,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창조론을 가르치게 되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요. 빼버리고 이 우연이 가미된 과학이 아닌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잖아요. 소진화는 있지만 대진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 진화론을 집어넣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무신론. 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예. 자, 이렇듯 공교육은요, 완벽한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에요. 예. 저희는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성경적으로 흘러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공교육보다는 홈스쿨이 내 자녀를 이 마지막 시대에 견뎌내게 하는 데는 좀 더 맞겠다. 홈스쿨이 정답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홈스쿨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홈스쿨 관심자들, 홈스쿨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캠프,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작년에 저희 홈스쿨 가정들 중에 좀 유명한 홈스쿨 맘이 계세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백은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차기령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요. 작년에 여름에 우선 이제 특강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이 선교지나 지금 교회 팬데믹 이후에 교회 학교가 거의 무너져서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출산율이 0.7명이잖아요. 이거 심각해요. 한국이 소멸되고 있어요. OECD 가입국가 평균이 1.5명이거든요. 저희는 절반도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미션 수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사교육이 보통 수십만 원씩 들어가고요. 홈스쿨 가정들은 대체로 사교육 안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렇게 뭐 40만 원씩 뭐 들어간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 미션 수학 프로그램을 교회 학교, 선교지 또 홈스쿨 가정들 위해서 만드신 것들을 작년에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는 여기 한 300명이 신청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차 대표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구나. 그걸 이제 작년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미션 수학 그걸 홈스쿨 가정들이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작년에 특강을 하셨다면 올해는 미션 수학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시대의 수학이 필요한 이유 짧은 강의와 함께 저희가 얼마 전에 창조과학과 함께하는 수학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이 우주 만물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단순히 덧셈 뺄셈 뭐 곱하기 나누기 미분적분 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 오묘하게 창조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수학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대인데, 오늘 이제 이런 제목으로 잠깐 강의하시고, 미션 수학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사님 아들도 작년에, 수땡땡이라는 곳에서 온라인 수학을 한 10만 원 주고 하시다가, 예, 갈아탔어요. 2만 원 더 저렴하고 더 질이 좋으니까 당연히 갈아타야죠. 예, 그래서 각 가정에게 맞는 건 또 다 따로 있겠지만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책이 뭐 여러 권이 있는데, 예, 저희 IMH몰에도 이 책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 이런 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책이 있어서 저희가 갖다 놨어요. 교실 밖으로 꺼낸 수학이 보이는 세계사, 이런 책도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저희 IMH몰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도록 갖다 놨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를 비롯해서 뭐 새롭게 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또 초대돼서 또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 드디어 저 뒤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일령입니다. 네, 밖에 비가 오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현장에도 오셨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라이브에는 항상 혜택이 있습니다. 놀라운 혜택을 제가 가지고 왔다는 사실. 네, 현장에 오신 분들 다 학부모시죠? 자녀가 초등학생인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네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많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제가 교회 강연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좀 혼란이 와요. 정체성에 내가 사역자인가 수학 선생님인가 수학회사 대표인가,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교회 강연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번 주도 토요일 날 강연 있고, 성수교회에서 강연 있고, 일요일 날 또 광화문 종교교회에서 강연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80개 교회 정도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이제 제 그 교회 강연을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제 이름 차길령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교회 강연 갔던 그런 강연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새 또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동기부여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인스타에서 이제 제 채널 팔로우 해주시면, 차길령 팔로우 해주시면 인스타 릴스로도 보실 수 있고, 똑같은 거를 그 유튜브 세븐에듀 구독하시면 거기 이제 쇼츠로도 뜨는데, 굉장히 제가 신경 써서 만드는 콘텐츠니까 동기부여 콘텐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한 혜택, 뭐 1개월, 3개월, 1년권 뭐 이런 걸 아주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로 하고, 또 제가 잠깐 화장실 가면서 제가 좀 실은 늦었잖아요. 죄송한 마음에 선물을 좀 더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선물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수학을 한 번에 한 권으로 딱 끝내기라는 책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주 쉽고, 그 중1, 중2, 중3을 딱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책을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을 무조건 드리고,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현장에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셔서 못 오실 수도 있었겠네. 막 부산 이런데, 울산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오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저희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드릴 수 있는 혜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또 실은 오후에 오산에서 고등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제 마음은 14시간 하고 싶지만, 제가 마음만 그렇다는 거. 네. 저는 근데 강의하는 게 딱 적성에 맞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작년 강의 내용은 아주 초압축으로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순간 실망을 하는 타이밍이 와요. 자녀한테. 우리 자녀는 그렇게 특별히 똑똑하지 않나 봐. 물론 이제 아직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던 시절이 있는데, 보통 이제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은 학교 시험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고 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내가 이제 우리 애를 잘못 봤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돼요.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실은 교회 강연 가서도 되게 많이 하는 게,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얼굴이에요, 안 했을 얼굴이에요? 이거는 맞추면 되게 기분 나쁜데,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한심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모든 어른들한테 쟤는 맨날 한심해. 저는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특기는 껌 씹기, 그리고 이제 딴짓하기,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맨날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엄격하게 혼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도 좀 엄격하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맨날 한심하다 그래. 교회 가도 한심하다는 얘기해. 그리고 부모님은 맞벌이 하니까 집에 안 계시고 밤 11시에 오셔.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시고 힘든데 제가 공부 안 하고 맨날 뭐 문제 일으켰다고 학교에서 사인 받으러 오라니까 매로 다스리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호수를 때렸습니다. 수도국제 고성 호수. 이게 거의 막 소리가 막 휙 하면서 막 채찍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마음을 잘 압니다. 네, 예수님이 엄청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저도 엄청 채찍질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몇 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영재발굴단 18번 출연했어요. 제가 최다 출연자. 출연했던 이서진이라는 학생하고 제가 지난주에 만나갖고 다시 유튜브를 촬영을 했는데, 이제 수학사부라는 저희 걸 하고 있어요. 그 학생은 1대1로. 근데 그 학생은 이제 대학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하여튼 그런 이제 좀 특별한 학생들인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뭐 안 똑똑한가 봐. 그리고 제가 어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제 인스타 댓글에다가 아버지가 그런 댓글을 했어요. 우리 딸 미안해. 아빠가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아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공부가 어려운 우리 딸에게 미안해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린 다 지금 듣는 사람들은 다 소장님 크리스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똑똑한 거를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똑똑해졌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럼 다윗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솔로몬이 똑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죠? 뭘 줄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경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2024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서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똑똑한 건 후천적이다는 거예요. 후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선천적이고 부모님이 똑똑하고, 물론 부모님이 똑똑하고 유전자가 좋으면 똑똑한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후천적으로 똑똑한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마지막 장을 꼭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또 똑똑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어요. 후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의 안수를 탁 해요. 몸에 손을 대고. 그때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똑똑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무슨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죠? 역시 똑똑한 거는 후천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똑똑함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임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임무를 주실 때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똑똑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그 하나님만의 미션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제가 무릎 꿇고 집에서 매일 기도를 할 때 저는 항상 손을 들고 하나님한테 매일 쪼릅니다. 하나님,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의 세계를 살고 마귀도 있고 마귀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걸 마귀가 원하겠습니까? 마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나중에 커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맞수고 자기의 적수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 홈스쿨링 여기 와가지고 강연하는 이 자리도 전쟁터입니다. 왜? 여러분 제 강의 지금 듣고 유튜브로 듣든 현장에서 듣든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마귀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순간을 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혼자 왔겠습니까? 물론 밖에 직원이 2명 있지만 직원 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중보자가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제 뒤에서 지금 중보 기도자 8명이 쫙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제가 담대하게 앞에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저는 뭐라고 손을 드냐면 하나님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누구죠? 최수종 나오는 그런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안 나오죠. 왕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럼 왕이 그 선봉에 서겠다는 장수를 내 나라와 내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장수를 혼자 보내는 왕이 어딨어요. 군사도 보내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하나님 서포트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봉에 맡기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서포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고 무슨 일까지 바뀌어요? 내 마음까지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아까 솔로몬의 예도 들었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맨날 나의 니즈만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우리 남편, 나, 건강, 물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니즈는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희노애락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닮아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인생 살면서의 희노애락을 하나님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른이 돼 보면 얼마나 고민도 많고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얼마나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잘 믿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호랑방탕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고 그 눈물도 흘리고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그걸 누가 위로해 드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위로해 드릴게요.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도 저는 하나님한테 늘 그런 운전하면서 말을 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저만 믿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거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르치면요. 가르친 대로 또 합니다. 애들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강연을 실은 많이 했던 내용인데 오늘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일자리가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참 이게 그쵸? 네,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이 특이점, 기술의 특이점을 넘는다고 2025년도에 하잖아요. 그죠? 자, 4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도에.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있어요. 노인만 늘어나요. 그죠? 노인이 늘어나면 뭐가 되죠? 세금을 별로 안 냅니다. 노인들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정부에 세금을 별로 안 내요. 젊은이는 줄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는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복지?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복지를 주죠.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성장 엔진이 꺼지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죠?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러분 가보세요. 상가 임대가 얼마나 많은가. 그죠? 뭐 상가가 뭐 건물 있다. 건물주 옛날에 부러워했잖아요. 저는 부러워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받아서 껴었으면 이자 나가죠. 그러면 임대가 나가야 되는데 임대가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영업자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뭐 진짜 자영업자 25% 30%가 폐업한다고 하는 계속 성장 엔진이 대한민국에 지금 꺼져가고 있는 이때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게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하냐? 대한민국이 중요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뭐 시키는 대로 잘 섬깁니까? 유대교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죠? 머리는 겁나 좋아. 하나님이 엄청 우수하게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그죠? 제가 방송해 갖고 말은 되게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유전적으로 겁나 똑똑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파리 올림픽 하면서 안 느끼셨어요? 우리나라 몇 위 했죠 최종적으로? 한 8위 정도 했나요 대략? 왔다 갔다 해갖고 제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한 8위 정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선진국 중에서 진짜 이 대한민국의 전 지구본에 쥐똥그리만한 이 우리나라가 8위 막 이 정도 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뛰어나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뭐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뭐 BTS니 뭐 우리나라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만들더라도 세계적인 히트를 치잖아요. 웹툰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드라마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영화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가 막 뭐 아카데미나 뭐 이런 데 막 가고 막 이러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대단한 민족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 텅텅 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막 성당이나 뭐 교회가 카페로 바뀌고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고 있고 그래도 제가 강연을 가보면요 대한민국 아직 죽지 않았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나라 출생률에 영향을 당연히 끼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매일 기도해야 돼요. 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요.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도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냥 하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인공지능 시대가 뭐 왔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죠? 로봇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말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지금 몇 살 정도 됐죠? 대략? 그러면 뭐 4학년이 몇 살이죠 지금? 11살이
한 10년 조금 넘으면 이제 10몇 년 지나면 한 20대 중반 정도 되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4년 후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지능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빨라질 거예요. 그때 정말 취업도 굉장히 좁은 문일 거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도, 요번에 제가 서울대 그 법대 나오고 로스쿨 나온 변호사랑 유튜브를 촬영을 했는데,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고 살 수 있을지 너무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워낙 이 업계를 빠르게 들어,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거다. 유튜브 촬영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나중 그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100등 안에도 들어봤대요. 대한민국 전국 100등 안에.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로스쿨 나와서 지금 어디 로펌의 대표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노동으로 내가 그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그 뭐 지금처럼 뭐 배달 라이더나 쿠팡맨 이런 거 저는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보고, 택시 운전도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고, 다 기계랑 로봇이랑 그 누구야 인공지능이랑 대체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는요, 유복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밥 굶는 분은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잘 모르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우리가 밥은 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밥 굶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 첨단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하면 막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죠? 편의점 가서 알바해도 200만 원 벌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 못 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돈을 버는 그 문이 좁아질 겁니다. 물론 빅테크 회사들, 뭐 그 챗GPT 만든 오픈 AI는 상상을 초월한 모든 돈을 다 쓸어 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없을 거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복지를 줄 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요,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기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1년 기도했다고 변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2년 기도했다고 변화 없어요. 3년 기도했다고 변화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제가 4학년 때 얘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운동도 잘 못해, 공부도 못해, 뭐 제대로 잘하는 게 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난 잘하는 게 없을까? 친구도 없어. 집에 혼자 가는 거야.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없어. 맞벌이 하니까 밤 11시에 와. 그 집에 가면 재밌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약간 슬픈 마음으로 집에를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10초 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보고 근자감이라 부릅니다.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몇십 년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좌절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그때 4학년 때 걸어가는 저에게, 좌절하는 저에게 그 순간에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어떤 씨앗? 하나님의 엄청난 꿈의 씨앗을 그때 심으셨습니다. 당시에 몰랐죠. 그게 언제 발현이 됐을까요? 5학년? 6학년? 아무 변화 없어요. 중1, 중2, 중3, 고1까지 7년 후까지 요만큼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9월 달에 갑자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겼어요. 외부의 조건 없이. 그 호수를 때리는 엄마가 때려도 공부 안 하던 제가, 엄마가 불을 끄면 공부할 시간 없는데 왜 불 끄냐고 우는 그 고등학교 1학년의 9월의 상황이에요. 저는 흥분해갖고 흥분해. 네, 안 누를게요. 흥분해가지고. 저는 아파트 문을 나오잖아요. 그럼 책을 들고 나왔어요. 가방을 넣지도 않아요.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들고, 봉고 타고 제가 학교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들고 왔어요. 봉고 타고 가면서도 책을 봤어요. 봉고에 내려서 교실 가면서도 책을 읽었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여차저차 해서
대학에 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카이스트를 보내셨어요.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부모님의 기도, 교회 장로님, 저희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요.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저희 아버지 장로님 매일 저한테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잘 때 되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바쁜데도 옛날에 다 주 6일 일했단 말이에요. 주 6일 일하고 밤 11시까지 일했던 저희 어머니 주일학교 부장 맡으셨어요. 교회 70명일 때 주일학교 부장 맡아가지고 몇 명까지 성장한 줄 아세요? 초중고가 1000명이 넘어가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그 성경책을 보면 정말 너덜너덜해. 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정말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까지 줄이 거의 안 쳐진 데가 없어요. 지금 78세신가 그런데 지금도 매일 아침에 저한테 기도문을 보내세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 매일 새벽기도 하셨던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새벽기도 끝나면 절대 집에 안 가세요. 어딜 가시냐면 항상 노방전도를 가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저한테 보여줘요. 밥 먹을 때마다 할머니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맨날 전화하셔. 할머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 제목 줘봐.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줄게. 그리고 전도하고. 그 세 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행동 바르지도 않고 친구도 없는 제가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됐다니까요. 눈 떠 있는 시간은 다 공부하게 됐어요. 성적이 어떻게 올라간 줄 아세요? 수직으로 올라가. 수직으로. 그렇게 한심하다는 얘기. 넌 커서 뭐가 될래? 저 커서 뭐가 됐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큰 회사의 대표가 됐어요. 학교 카이스트에서 박사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알고, 어떻게 또 알고 페이스북에서 계속 친구 신청을 해. 전 계속 삭제를 눌러. 네. 진짜 막 심지어는 교감 선생님이 전화도 해요. 회사로. 차길령 대표 옛날에 제자인데 꼭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 안 해줘. 네. 그러니까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럼 좀 잘해주든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조금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아직 초등학교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게 막 말도 잘 들을 때잖아요. 한 3년 지나면 내가 얘를 왜 낳았나 정말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날이 오거든요. 자, 고등학교 한 17, 18 되면 얘 진짜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잖아요. 자녀가 변화됩니다. 네, 하나님 손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 옛날에 일요일 날 그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 그 지금처럼 오후 예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가장 일찍 가요. 교회 가장 늦게 오셔. 그럼 저녁 먹고 가면 8시 반쯤 오시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 토 일하고 토요일 날도 일하셨으니까. 어머니도. 그럼 저는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저는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지금 여러분들은 홈스쿨 하니까 맨날 집에 엄마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있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초중고 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제가? 그렇지 않죠. 물론 망가질 뻔도 했죠. 뭐 제가 뭐 모범생으로 절대 자라지 않았습니다. 삐뚤 뭐 이렇게 자랐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교육 뭐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 자녀에 대한 기대.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면 안 돼. 너는 뭐 네 인생을 살아라. 뭐 네가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뚜렷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복습을 하면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 작년 시간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3가지만 뚜렷하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AI 시대에 수학이 필요한 이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 강연을 하고 있지? 3가지만 뚜렷하면 돼요.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학 가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뭐 좋은 직업 가지려고 뭐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서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오전에 모의고사, 어제 고3이 모의고사 봤어요. 9월 모의고사. 아침에 해설 강의 지금 찍고 온 거거든요, 제가. 네, 살짝 메이크업을 했어요. 원래 피부가 좋긴 한데. 하여튼. 근데, 피부 좋은 비결도 얘기하면 좋은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옆길로 세면 또 까먹어, 자꾸. 제가 뭐예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오전에 모의고사 촬영을 하고 왔죠. 촬영을 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찍어요. 그럼 강의를 찍어서 유료로 팔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강의를 찍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윗단이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촬영할 때 항상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찍은 강의로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촬영한 강의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는 공부를 왜 한다고요? 운동은 왜 한다고요? 여행은 왜 가요? 잠은 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인생을 살죠?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무조건 불러야죠. 찬송가 부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녀한테 가르쳐 주셔야 된다니까요. 공부하는 것보다, 물론 공부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도요,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시잖아요. 급이 달라요. 네, 진짜 급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학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수학 잘하려면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운 걸 오래 기억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저는 해요. 공부할 때 이거 오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자, 찬송가를 꼭 불러야 됩니다. 매일 2장은 불러야 돼요. 2장. 그리고 그 2장을 부르기로 했는데 1절만 부르기 있기 없기? 없기. 목소리 작아. 1절만 부르기 있기 없기? 없기. 홀수절만 부르기 있기 없기? 없기. 4절까지 왜 있는 거예요? 4절까지 다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절, 그러면 1절만 있지. 그죠? 4절까지 있는 이유는 다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보잘것 없는 내가 찬양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찬양을 하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나 보잘것없는 나 하나가 찬양 불렀다고. 내가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도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찬양. 맨날 우리는 막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대,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돕겠대. 그건 나중 문제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찬송을 2장을 불러드려야 된다니까. 어른이든 애든 꼭 들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제 얘기를. 세 번째, 우리가 왜 살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꼴이에요. 이꼴.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목적이랑 똑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챗GPT가 나왔어요. 다 알죠? 챗GPT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자, 챗GPT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세계인들이 챗GPT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5만 가지 질문을 했겠죠. 딱 베스트 10을 꾸렸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인생을 왜 사나? 그러니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자들도 이거 모르고 죽었어요. 그죠? 맨날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르고 죽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9월이잖아요. 올해 10월 18일이 되면 매일 1시간 예배 드린 지 딱 6년 됐습니다. 매일 1시간 예배를 드린 지 하루도 안 빼먹고 딱 6년이 됐어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 바쁠 것 같아요? 안 바쁠 것 같아요? 겁나 바빠요. 아침에 촬영하고 왔다니까요, 회사에서.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저 오산에 있는 세교고등학교 가서 그 전체 애들 데리고 또 강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1분 1초도 없다고 주장하던 저도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하루에 1시간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여행을 가도 안 빼먹었어요. 저는 단체로 여행을 가도 항상 무리해서 빠져나와요. 1시간은. 뭐 하나를 포기해.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전 1시간은 꼭 예배 드릴 시간을 빼놓습니다.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월화수목금토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흔들리진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실패했어.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다시 재도전할 수 있어요. 왜? 1, 2, 3번이 명확하니까. 그죠? 네. 돈 벌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획한 일 실패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 저는 실패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정말 실패한 걸로 제가 나중에 실패한 걸 책으로 내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진짜 수많은 도전을 하고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죠. 오늘 저녁에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럼 뭐 더 이상 해야 돼? 근데 예배 딱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신기하게 힘이 생겨요. 오늘 다시 해봐야 되겠다. 아니 어제 그 못하겠다는 저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막 그 용손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팍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가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거를.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이상한 집 가서 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안 좋아지고 결국 또 그죠? 막 사업은 성공했는데 암에 막 별의별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어때요? 낯빛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얼굴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얼굴 봐보세요. 얼마나 낯빛이 좋아요. 어제 잠 별로 못 잤거든요. 네, 낯빛이 좋잖아요. 피부는 진짜 피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져보면 제 피부 이 결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뭐 비싼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그냥 쿠팡에서 주문해갖고 제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가 나날이 좋아져. 여러분 나이가 먹는데 피부가 나날이 좋아진다. 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 피부를 맨날 부러워하거든요. 어디 가면 야 여자 피부보다 좋다. 근데 제가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닌데 오늘 노 메이크업으로 왔어요. 이게 더 빛나는 살짝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피부 기도를 제가 하루에 3번씩 하는 걸 몰라. 부러워만 하지. 피부 기도를 전 3번 한다니까요. 이걸 시간이 없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6시간 분량을 지금 줄여갖고 하려니까 이게 지금 AI 시대에 수학이 필요한 이유 지금 일도 못하고 지금. 그죠?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15년 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매일 피부 기도를 위해서 3번을 15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 기도를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피부가 좋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도움이 되게 얼굴을 이쁘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주름도 안 져요, 얼굴에. 피부는 결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절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답을 맞추시겠지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좋은 대학에 보내줬어. 그럼 좋은 대학에 갔다고 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법이 있어요? 절대 아니죠.
그냥 돈을 많이 줬어. 인간이 돈 많이 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네.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그냥, 그죠? 이상한 데로 가서 막, 나 이제 이 돈 가지고 그냥, 그런 게, 그러니까 더 망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유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준다니까. 공부도 잘하게 환경과 도울 자와 모든 걸 보내주실 뿐더러 그 공부를 잘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도 역사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할 때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이고 봐. 그러면 내가 잘못된 의도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는 우리 인간이니까 기도할 때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숨은 의도도 바꿔주십니다. 잘못된 내 마음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일단 나부터 고쳐. 네, 나부터 치료돼. 그리고 진짜 시간 없는데 어른도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랑 매일 1시간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것처럼 1시간을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 하나님 제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아픈 거를 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하나님 명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학생들은 그죠? 자기네들이 상처가 제일 많은 줄 알아. 근데 어른의 상처에 비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계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요. 자꾸 우리가 눌러요. 우리가 누르기 때문에 나도 내 상처를 잘 몰라 실은.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알고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무의식의 영에 내가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상처를 다 치료해 주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여러분 자연을 봐보세요. 나뭇가지에 상처난 가지들 6개월 3개월 지나면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뭇가지가 복원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 고쳐요. 네, 뭐 정신과 가면 도움은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실은 정신과도 크리스찬 뭐 정신과가 아닌 이상 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픔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도 많은 상처와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했지만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상처? 기억이 잘 안 나. 수도 없이 많은데 아픔? 기억이 잘 안 나. 가물가물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옆길로 이렇게 계속 세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어떻게 될지 물음표? 네. 근데 벌써 2시 5분 전이고 이제 조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 요거 하나 볼게요. 동영상 하나 볼게요. 요거 동영상이 제가 여기서 틀으면 되겠죠? 네. 여러분 혹시 소라라는 인공지능 시스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느린 거예요. 지금 정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거든요. 벌써 이게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이게 올 초에 나온 건데 지금 9월인데도 아직 모르면 챗GPT 나온 그 회사에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소라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요. 제가 챗GPT보다 10배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모든 게 인공지능이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영상이고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우리 뒤에서 여기 영상 좀 비춰주실 영상을 아예 틀으실 건가요? 네. 처음에 나오는 이 강아지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실제 강아지를 촬영했을 거라고 생각할 법한데 저게 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눈에서 뛰어놓는 강아지를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내. 지금부터는 다 텍스트만 입력했을 때 나오는 영상이고 한 1분 정도 되니까요. 제가 잠깐만요. 마우스가 누르면 그냥 되나?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 영상이 AI가 만든 거라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20대 젊은 남자가 구름 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찍는 장면인데 저쪽 바닷가 쪽에 보면은 물결이 노이즈하게 뭔가 스태핑 애니메이션 되는 게 아주 어색하지만 그냥 드론샷이라고 보고 이 바닥 쪽을 안 봤으면 저는 아마 이거 그냥 멋진 드론샷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런 물결이 치고 이런 거는 생각해보시면 1년 전에 저희가 AI로 만든 영상들을 본 거랑 지금 1년 후 1년 만에 이런 정도의 진보면은 저런 거는 아마 개선되는 건 시간 문제. 자,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남자의 그 머리카락과 모자에 있는 디테일, 그리고 남자의 표정, 그리고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서는 제가 AI라고 생각되는 점이 한 점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 심지어 그 안경의 굴절이 바깥에 있는 배경을 굴절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실제 물리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로봇이 창고에서 상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집어나르고 다 나를 때까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키 173cm, 몸무게 73kg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입니다. 몸통에 30개의 구동장치로 제품 조립이나 가스 채취 등 대부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당 $20,000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구상입니다. Yeah, but I think essentially in the future, physical work will be a choice. If you want to do it, you can, but you won't need to do it. And yeah, I think it obviously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파일럿 대신 항공기를 조종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기판을 자유자재로 만지고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로 조종 스틱도 움직입니다. 항공기 매뉴얼을 읽고 직접 조정까지 하는 휴머노이드 파일럿 로봇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챗 GPT 기술을 적용해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하고 기상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자, 여러분, 이게 2024년도 여름 정도의 이 전 세계 상황입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5년도 여름과 가을에는 무슨 장면이 펼쳐질까요? 지금 인간은요, 원래 반응 속도가 0.3초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챗GPT가 반응 속도가 0.3초를 올 여름에 넘어섰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0.2초대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빨라지는 거, 생각이. 우리가 누가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데 0.3초 걸리거든요. 자, 오늘 보여드린 인공지능 몇 개부터 처음부터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자, 소라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유튜브에 가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소라를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소라가 나와요. 네, 소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치셔야 되는데, 자, 소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 영화 업계나 드라마나 이런 데도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촬영자가 있고 편집자가 있고 배우가 있고 감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배우 자체가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아까 나왔던 사람은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저런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나 TV 드라마에서 보는 배우들이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거는 저는 한 2, 3년 내에 넷플릭스에 다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드라마가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나라 감독이 무슨 어디 세계 영화제에서 영화를 공포 영화인가 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그냥 다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제작비가 0원이라고 합니다. 0원. 네. 그러니까 이제는 1인 1일 영화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극장에 걸 수 있는 영화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옛날에는 뭐 예체능을 하거나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요번에 영화 파일럿인가요? 맞나요? 조정석 나오는 영화 파일럿이었어요? 400만 돌파했던 저도 봤는데 파일럿도 왜 여태까지 파일럿이 자꾸 끄네요? 대접을 받았죠? 그 매뉴얼 익히고 그거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인간이 필요 없어요. 로봇이 훨씬 비행기 잘해요. 이거를 조정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영화 배우도 필요 없어. 편집자도 필요 없어. 성악가? 여러분 성악가가 부른 성악과 인공지능이 부른 성악가가 이미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뭐 밤양갱 뭐 아시죠? 그거 하여튼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 오신 분들. 밤양갱이 비빈가 누구 부른 거잖아요. 그게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다른 개그맨이나 탤런트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밤양갱 노래를 부른 거를 지금 유튜브에 다 인공지능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단 달라져야 되는 거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가 요거 하면 될 것 같아 또는 우리 애가 요거 하고 싶어 유튜브 보고 뭐 TV 보고 요런 직업이나 요런 전공을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거의 대부분 못 먹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 부모님이 기도했던 것보다 옛날에는 얼추 대학교 가가지고 뭐 경제학 갔는데 경제학 안 살리고 뭐 저런 다른 부분에 취직하고도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요 그런 정말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녀의 진로와 직업을 놓고 정말 하지 않으면 나 막 촬영 감독 하겠다고 했는데 촬영 감독이라는 뭐 감독도 없어지고 촬영 기사도 없어지고 나는 뭐 유튜브 편집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난 유튜버가 될 거야. 근데 유튜브 자체도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요새 유튜브에서 돈 벌기 어려운 거 아시죠?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버 되고 뭐 크리에이터 되겠다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희망하는 직업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점점 어려워졌단 말이야. 웬만한 사람들이 인공지능 돌려가지고 쇼츠도 엄청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막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정말 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해서 미래 이 직업을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랑 친하게 가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 네, 그건 말씀드렸고. 자, 노동은 로봇이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뭐 이래서 살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사고력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 여러분 자녀가 우주에 갈 확률을 몇 프로라고 보세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우주에 가는 일은요 아주 흔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자녀는 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주에 간 순간 과거에 인류가 겪었던 일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우주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일이거든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구글에도 안 나와. 그죠? 뭐 기온이 영하 900도로 떨어지면 지구에 영하 900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자, 사고력은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과적인 사고력이 있고 하나는 이과적인 사고력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죠? 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실은 둘 다 중요해요. 제가
그 요새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신기하게 수학을 잘하게, 제가 다른 데서 한 번도 얘기 잘 안 했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책이 꽂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집에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TV를 틀으면 SBS도 없었어요. 그럼 채널이 3개 나왔거든요. KBS 1, KBS 2, MBC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TV를 봐도. 그래서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너무 책이 재밌어서 읽은 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 책장에 500권이 꼽혀 있었어요. 매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옛날에 책은 여러분 글자가 밑으로 내려왔던 거 아시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글을 읽으면서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 실은 그 중에 막 애들이 읽으면 안 되는 미성, 하여튼 그런 책도 읽고, 갑자기 하여튼 그러다가 하여튼 책을 엄청 읽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몇 권 정도 읽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500권을 넘게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신기하게요. 나중에 수학을 할 때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강의를 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단 무슨 말 뜻인지를 어쨌든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수학도 결국은 다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어랑 수학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20초짜리 강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0초짜리 강연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순서가 있어요. A, B, C, D, E를 5개를 순서만 한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죠? 그걸 수학적인 기호로 5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요. A, B, C, D 순서 바뀌는 게 120가지예요. 제가 아까 동기부여 쇼츠 뭐 이런 거 만든다고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쇼츠가 몇 분인 줄 아세요? 인스타가? 1분이에요. 60초. 그럼 60초 대본을 제가 만들 때도 보통 몇 시간 정도 쓰냐면 4시간 정도 쓰거든요. 60초 대본. 얼마나 많은 이 국어의 순서가 바뀌는지 몰라요. 저희가. 어감이 다르고. 근데 이게 뭐랑 결합되어 있죠? 논리랑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얘기하고 어떤 문장을 세 번째 얘기할 건가. 너 왜 밑에서 기어다니니 지금 정신없게. 진짜 좀. 자, 농담이야. 기어다녀도 돼. 그럼 신경 안 써서 이만. 자,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이게 이과적인 사고력이랑 문과적인 사고력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또 연결돼 있어요. 문과적인 사고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되고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과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only one이에요. 그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수학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 학생, 아마 홈스쿨링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 안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과외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홈스쿨링 하시는 이유는 이제 교육적인 철학이 있으시니까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홈스쿨링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불리해요. 왜냐하면 학원을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동적인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면 그게 그냥 전체 이 전체 세계라고 아이들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글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주입식 공부를 받고 그리고 맨날 숙제를 50문제, 100문제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한 문제를 최대한 빨리 쳐내거나 대충 하거나 숙제로 생각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이과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문제를 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센 풀고 맨날 본인은 센을 풀었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센을 그냥 외운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력이라는 단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가 PPT 뒤에 있는데 이제 찾기 좀 그러니까 갔다 오기가 좀 싫어가지고 제가 그 정약용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정약용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정조였거든요. 정약용이 엄청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약용은 정약용은 정조라는 왕 밑에 있었는데 정조는 어떤 니즈가 있었냐면 정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 묘가 수원에 있는데 이 한양에서 이 왕이
사도세자 그 이렇게 묘비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아빠니까 자기 이제 옛날 그 저기 가자 왕이 간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옛날에 막 엄청나게 큰 배가 없잖아요. 조그만 배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행차가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나눠서 탄다는 것도 실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왕이 하여튼 나눠서 타면 왕도 어느 조그만 배에 타야 되는데 그때 뭐 풍랑이 일어나거나 공격을 받거나 그럼 왕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 해결을 누가 맡았냐면 정약용이 맡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자녀한테 퀴즈를 내도 돼요.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네. 큰 배는 없어. 작은 배밖에 없어. 뒤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여드려야겠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 귀찮지만. 너무 길어.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행차를 할 때, 이 작은 배, 이 밑에 보면 배 보이세요? 배? 밑에 보면 배 보이죠? 작은 배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위를? 거대한 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정약용이 이거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량 주교 도섭도라는 그림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왕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정약용의 문제 해결요. 정약용은 그때 화성에 행궁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한 15년 걸린대. 근데 정조는 이걸 빨리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굴 불러요? 정약용을 불렀어요. 근데 정약용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는 이거를 단축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서양에 있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서양에 있는 것들을 책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거중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화성행궁을 몇 년에 그냥 딱 끝내는 줄 아세요? 2년 반 만에 끝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정조한테 이쁨을 받았겠어요? 아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문제마다 족족 해결하니까. 정말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하고는 아주 직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미 왔으니까. 여러분, 사업의 원리랑 우리가 문제집에서 수학을 푸는 거랑 공학적 사고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죠? 일단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풀지를 고민할 때 여기 지금 써 있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라는 17번을 풀어요. 17번을 풀 때 어떻게 풀지를 고민할 때 제로 베이스에서 이 17번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다른 문제들의 데이터를 머릿속에 하나씩 맞춰보는, 이건가? 이걸 여기 아이디어를 쓸까? 이거 아이디어를 쓸까? 하나하나씩 다 머릿속에서는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가 옛날에 231번 그거 풀었던 거랑 얘랑 좀 비슷한데, 그러면 그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계획을 세우고 이 문제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원리인데, 여러분 사업하는 원리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존의 방식을 분석을 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그 앱이 기업 가치가 거의 조단이잖아요. 몇 조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배달의 민족 앱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배달 앱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미 배달 앱이 있었다니까요. 그 김봉진 씨인가 그분이 맞죠? 김봉진 씨가? 하여튼 그분이 만들 때 기존의 앱이 있었어요. 배달 앱이. 근데 기존의 방식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얘네들은 어떤 게 문제고 어떤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할까?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어려워요. 세상에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 그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뭘 반복해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 앱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시죠? 그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강남역 옛날 보면 막 전단지 엄청 뿌렸잖아요. 바닥에. 그냥 그거 바닥에 있는 거 보고 전화번호 보고 식당 주문하라고. 그거를 주워온 거예요. 이 몇 달 만에 직원들이 밤을 새가지고 그 전단지 다 서울에 있는 번화가에서 명동 을지로 다 주워와가지고 송파 주워 갖고 와서 식당 5만 개의 전화번호를 앱에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전화하면
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처럼 앱으로 자동 주문이 아니었다니까요. 앱으로 자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 조단위 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솔직히. 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다른 것도 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성남의 요 동네를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6명이 날을 잡아가지고 하루 동안.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수학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런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애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청소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수학을 배워가지고 어디 있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이게 수학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 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학적인 사고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공학에서 뭔가 사고를 할 때도 과제를 분석하고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이 세 개가 정확하게 매칭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상. 원자폭탄 만든 요거 그 영화 보셨죠? 오펜하이머. 네, 원자폭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아쉬운 게 이 영화 안에는 수학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이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이 핵폭탄을 만든 게 아니고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을 만든 게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다 와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하나에도 착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리학자들이 이걸 만들면 누가 그 계산을 했을까요? 수학자들이 다 계산했어요. 한치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존 폰 노이만이라는 정말 또는 리처드 파인만 이런 것처럼 최고의 수학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거에 한 건데 영화에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하다는 거. 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복잡한 문제의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계산을 담당했고 연산과 최적화 문제를 처리했다. 네. 자, 원자폭탄을 만든 수학자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하고 있는데 맨날 드론 얘기 신문에 나오는 건 보시죠. 드론전이잖아요, 거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까지 때리고 있는데 모스크바를 뭘로 때리고 있죠? 드론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한 달에 보통 월 10,000대씩 들어가요.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드론의 핵심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네. 자, 시간상 드론이 나는 원리는요 정확하게 뉴턴 오일러 방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강풍에도 이 뒤집어지지 않고 평행을 유지하는 게 뉴턴 오일러 방정식이에요. 드론의 핵심이 수학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반도체 설계의 핵심이 수학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 3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뭘로 먹고 삽니까? 핸드폰이랑 반도체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의 수출의 1번이 뭐예요? 반도체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내수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어나고 있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해서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적자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핵심이 뭐예요? 반도체 핵심이 그 수학이에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반도체 하나가 몇 천만 원 하는 건 아시죠? 반도체 하나가 3, 4천만 원 하거든요. 반도체 한 개. 그거를 수도 없이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픈 AI의 그 샘 울트먼이라는 CEO도 우리나라 오잖아요. 왜 오겠어요? 와서 누구 만나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나고 SK 하이닉스 가서 맞죠? 하이닉스인가? 하여튼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니까 가가지고 그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왜? 반도체 확보를 해야 인공지능이 돌아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도체 하나가 작동을 하려면요 그 안에 전류파형이 수백억 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출발해서 도착을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억 개의 전류파형이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럼 수백억 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려면 수백억 개를 내가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가 다 변수거든요. X, Y, Z, U. 변수가 수백억 개야. 근데 그걸 내가 제어를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무슨 방정식? 미분 방정식. 변화하는 게 이 미분이거든요. 변화하는 걸 제어하는 게 미분이거든요. 변수가 수백억 개인 미분 방정식을 아주 짧은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풀 수 없으니까 컴퓨터에 입력해서 푼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용어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설계라고 부릅니다. 그죠? 반도체 설계 핵심이 뭐예요? 미분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적인 사고 능력 기르는 거 말고도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미국, 대만 뭐 그죠? 근데 그걸 점점 고도화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점점 더 잘 푸는 데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공지능 여러분 세계의 그 미래 그 핵심 사업 세 개의 딱 축이 딱 세 개죠.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딱 세 개입니다. 딱 세 개. 뭐 누구나 다 아는 건 있는데 이 세 개의 핵심이 뭐죠? 수학이에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수학을 잘해가지고 인공지능 이걸 다루는 쪽으로 진전을 하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인공지능이 정말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그 핵심 멤버들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적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핵심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하는데 들어가야 돼요. 핵심에.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선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의사결정 안 하고 선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여기 인공지능도 수학이랑 뭐 다 확률 함수예요. 실은 인공지능이요. 다 확률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을 때 답변을 주는 거는 그 인공지능이 순간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지금 얘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게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계산할까요? 얘는 확률로 계산한다. 어떤 게 가장 얘가 원하는 대답일까를 다 뒤에서 확률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다 확률 함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부자 1위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요 그 누구랑 지금 왼수냐면 챗GPT 만든 오픈 AI랑 서로 왼수예요. 서로 소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나 그러면 챗GPT 이길 거야.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XAI예요. XA.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건 아시죠? 그래서 회사명을 뭘로 바꿨어요? X로 바꿨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일론 머스크한테 맡기잖아요. 나사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 우주선 쏘는 프로젝트가 뭐죠? 스페이스 X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얘는 X로 통일하고 있는데요. 그 XAI라는 회사에 작년에 세웠거든요. 공동 창업자, 공동 대표를 세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수학자예요. 수학자. 그죠? 네. 여기 있네요. 그레그 양.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수학자를 데려다가 인공지능 만든 회사의 대표를 세워놨어요. 공동 창업자로. 일론 머스크가 공동 대표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 겁나 바쁘니까 실질은 누가 운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한테 맡겼겠어요? 새로운 생성형 AI를 만드는 거의 핵심이 수학이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샘 울트먼이 작년에 쫓겨났던 일이 있는데 자 이제 그래서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고 저희 프로그램 조금 소개할게요. 저희 프로그램 여기서 쓰시는 분 아까 선물 드린다고 했던 거 취소하면 안 되고 자 저희는요 한 문제를 10분 이상 투자해서 낑낑 매면서 푸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시스템의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장점을 제가 한 15분 정도만 지금부터 설명하고 강연을 마칠게요. 네. 그리고
네, 강연을 마칠게요. 뭐 저희 팀장이 나와서 이어서 강연을 해도 되는데 마칠게요. 네. 보통 기본적으로 망각곡선에 대한 거는 정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수학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요. 예배 노트를 적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단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돼요. 10분이 지나면. 우리 지금 이거 시작한 지 10분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필기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필기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2분 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듣잖아요. 근데 이미 망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아, 필기 하시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예를 들어서 들었어요. 그러면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안 쓰면 기억을 몇 프로 할까요, 나중에? 확실한 거는 1%요? 1%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1%를 어떻게 기억해요? 작년 여름에 목사님 설교한 걸 1%를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 못해요, 인간. 0.1%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안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잊어버리면 안 배운 거랑 똑같다는 걸 몰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제 복습을 하는지가 이거 보면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1시간 지나면 50%를 망각해요. 우리 지금 초반에 지금 1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앞부분 얘기는 1시간 지났잖아요. 이미 50% 망각, 절반 까먹은 거예요. 안 적어 놓으면. 여러분 제가 서울대 많이 보낸 선생님을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애들이 서울대를 간지 아세요? 똑똑한 애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필기 잘하고 반복해서 보고 끈기 있고 집중력 있고 성실한 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 한 5가지 요소를 갖춘 게. 머리 좋은 거, 머리 좋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데 안 좋은데 못 가는 데 되게 많아요. 자, 무조건 적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몇 프로 망각한다고요? 70% 이상 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홈스쿨 적이니까 제가 세게 안 할게. 학원 다니는 애들은 더 문제가 많거든요. 실은. 학원 다니는 애들은 훨씬 문제가 많아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이걸 잘 이해 못해. 맨날 라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우리 때는 뭐 어떻게 집중을 했고 우리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여러분의 자녀는요 이미 다른 종족이에요. 네, 그냥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간의 집중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집중력이 몇 초인 줄 아세요? 8초예요. 금붕어가 몇 초인 줄 아세요? 9초예요. 드디어 우리가 금붕어한테 집중력에서 쥐지기 시작했어요. 네. 금붕어는 먹이 보면 집중해서 9초를 쫓아가서 먹는데 우리는 8초밖에 안 돼. 이건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근데 1시간짜리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0분? 30분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0분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전 부모님 어렵다고 봐요. 혹시 집에서 책 1시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없어요. 책을 들었다가도 휴가를 가요? 책을 가져가요? 최고 많이 보면 한 20분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30분? 없어요. 20분 보다가 20분도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한 10분 보다가 핸드폰 봐. 카톡 온 거 없나? 뭐 DM 온 거 없나? 뭐 누가 좋아요 안 눌렀나? 맨날 이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쇼폼의 시대예요. 이미 애들이 뭐 많이 보죠? 인스타 릴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20분짜리 안 봐요. 요새 사람들 30분짜리 안 본다니까. 특히 애들은 더 이상 안 봐요. 유튜브도 쇼츠 보죠. 틱톡 보죠. 네, 다 이렇게 짧은 걸로 돼 있는데 저희 이 미션 수학은 모든 강의를 쇼폼으로 만들었어요. 쇼폼을 몇 개 찍었어요 저희가? 9만 개. 개념 영상만 2만 5천 개의 개념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풀이만 하더라도 6만 5천 개의 문제풀이 영상을 저희가 다 찍었어요. 쇼폼으로. 그러면 누구나 다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없는 애들도. 그리고 저희는 뎁스가 되게 깊어요. 초3부터 고3까지 다 하지만 기본 개념, 기본 유형, 심화 유형, 서술형, 고난도, 최상위권, 뭐 여러분들 홈스쿨은 내신 시험 같은 거 없잖아요. 뭐 그죠? 뭐 그래서 뭐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내신 대비, 수능 대비까지 퍼펙트하게 아주 풀로 뎁스가 있게 브로드하게 넓혀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미션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이 설명에 이 미션 수학 프로그래머를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대안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쓰는 기독대안학교가 16개. 기독대안학교가 학교 프로그램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학교라고 해서 싸게 해주지 않고 똑같이 받습니다, 저희는. 근데 오늘 라이브는 특별히 더 싸요. 더 써요.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별명이 수플릭스예요. 수학의 넷플릭스라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은 다 있어요. 교재가 몇 종이냐면요. 330종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종이교재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교재에서 공부한 데이터가 다 시스템에 입력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학생들이 내가 뭐가 약하고 뭐가 틀렸는지 항상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고 내가 틀린 것만 웹에서도 볼 수 있고 프린트를 출력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저장이 돼요. 그리고 다 강의가 있어요. 쇼폼으로. 네. 자, 개념 공부하는 방식. 저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책을 안 사고 시스템으로만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시스템에서도 다 문제 채점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은 웬만하면 종이교재를 사서 공부하라. 물론 옵션이지만 종이교재를 사서 공부하라고 하는 주의예요. 자, 종이교재를 샀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저희 미션 수학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고 이제 가게 되시면 담당 매니저가 정해집니다. 담당 매니저가 정해져요. 그리고 담당 매니저한테 항상 전화하고 상의하고 뭐 심화든 선행이든 뭐 고난도든 두 개 학년 동시에 나갈 수도 있고요. 학년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5학년인데 나 5학년도 하면서 중1도 하고 싶어요. 수강료 올라가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희는 고3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료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홈페이지에, 저희 수학사부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이거는 크리스찬들한테만 제가 드리는 특혜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이런 특혜가 전혀 없어요. 수강료가 저희는 얼마냐면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한 달에 8만 원. 고3 끝까지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다 질문 받아줘요. Q&A도 받아주고 담당 매니저가 스케줄링 다,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계획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다 세워줘요. 그 인건비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희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화도 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보고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보고하거든요, 저희가. 카톡 보내드리고. 자, 종이교재를 먼저 읽어보게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읽어보게 해요. 그러면 다 죽이 됩니다. 밥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해 간다고 하는 애 별로 없어요. 그럼 저희는 요 딱 첫 번째 다항식에 대한 용어 요것만 쇼폼으로 강의를 보여줍니다. 쇼폼은 짧으면 3분, 길면 10분이에요. 3분에 10분 정도랑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습장을 꺼내서 익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홈스쿨 하시는 분들, 독학과 자기주도 학습은 다른 용어입니다. 그걸 같은 용어라고 독학은요, 배우지 않고 내가 혼자서 익히겠다는 거예요. 수학이 수천 년 됐는데 여러분 수학을 혼자서 익히겠다는 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수학을 내가 텍스트만, 교과서만 보고 문제집만 보고 수학을 내가 혼자서 익힌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수학은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걸 우리는 뭘로 강의를 한다고요? 쇼폼으로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가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누가 강의를 들어야만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통해서도 많은 교육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죠. 쇼핑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하고 막 여행 갈 때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9만 개를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현재 교과 과정에 맞게.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걸 보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바로 연습장을 끝내서 익힙니다. 그러면 바로 익히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요. 근데 안 될 수 있죠. 이거 보고. 그럼 질문을 해요. Q&A를. 그럼 누가 질문을 받아주냐면 우리 교재를 만든 전문적인 수학과 전공의 연구원들이 질문을 받아줍니다. 알바 절대 저희는 시키지 않습니다. 뭐 대학생 알바, Q&A 이런 거 없어요. 왜 제가 Q&A에 공을 들이냐면 네이버가 저를 여러 번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가 있죠. 그게 집단 지성이잖아요. 집단 지성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이버 지식인이. 저희는 이 개념에 대해서 Q&A를 눌러보면 이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친구들이 질문했던 Q&A 이력을 저희는 보여줘요. 그게 엄청난 공부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던 강사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이 하나의 개념에 있어서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했네? 이런 답변을 달았네? 이런 질문을 했네? 거기서 보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문제를 풀어봐요. 자기가 한 10분 이상 낑낑매면서 풀어봐. 그리고 나면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설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이 다 한 땀 한 땀 직접 다 답변을 달아줍니다. 제한이 없어요. 몇 개의 질문, 질문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다 저희가 인건비 그냥 저희가 월급 정직원으로 저희가 시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직인처럼 이 한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의 Q&A 이력을 보면 거기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거 달라고, 이거 누적된 데이터 자기네 네이버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붙여줬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아시죠? 지식백과가 저희 가지고 있는 이 25,000개 개념 영상이랑 붙여서 네이버에 서비스 하자고. 근데 제가 안 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엄마들한테 보내드린 카톡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 없어요, PPT에.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엄마한테 카톡을 보면 엄마는 시스템에 접속 안 해도 돼요. 저희가 보내드린 카톡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애가 어디를 공부했는지, 공부를 몇 프로 했는지, 그리고 틀린 거를 몇 프로 고쳤는지를 카톡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이럴 거거든요. 오늘의 공부는 100% 해요. 많은 애들이. 그리고 틀린 거 고친 건 안 고쳐.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틀린 거를 막 100% 고쳐야 되는데 70%밖에 안 고치면 엄마가 그거 보고 너 30% 남았네? 이거 고치고 웬만하면 좋은 말로 할 때 고치고 자자? 그러면 애가 가서 쫄래쫄래 가서 고치잖아요? 그럼 100으로 바뀝니다. 지난주에 있는 것도 다. 뭐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 공부했던 게 아직도 공부 다 안 했고 아직도 틀린 거 안 고쳐. 부모님 카톡에 남아있어요. 애가 공부하면 숫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애들은 실은 꼼짝 말아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엄마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저희 교육 담당 매니저들이 어머니하고 상담해드리고 뭐 책을 주문하든 아니면 뭐 스케줄을 바꾸든 애들이 뭐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혜택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신청하시는 분은, 한 달 신청하시는 분은 수강료가 일단 8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뭘 드리냐면 제 저서, 부모의 기도체에 현장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서명을 해서 제가 다 일일이 학생 이름 써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만든 기도 수첩이 2개가 있어요. 학생용, 학부모용. 핑크색이 부모님용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핑크색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고 파란색은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좀 깁니다, 기도문이. 제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썼어요. 이거 다 저희가 제작한 거 설명해서 보내드리는 거. 한 달 신청하면 요 세트를 선물로 드리는 게 오늘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부터는 계속 이제 8만 원씩 수강하고 이제 고3 때까지 하시겠죠. 자, 근데 이제 또 오늘 특전을 드려야 돼서 저희가 3개월 건이랑 1년 건을 가져왔습니다. 3개월 건은 21만 원에 가져왔어요. 7만 원씩. 그리고 이제 3개월 하고 나면 이제 4개월 차부터는 다시 이제 8만 원으로 돌아가겠죠. 3개월 특전. 그리고 이거 드리는 건 똑같이 드립니다. 이거 드리는 건 똑같이 드려요. 1년 신청하시는 분, 그냥 7만 원씩 해서 84만 원. 그리고 이 혜택하고 아까 중학교 수학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한 권에 정리할 수 있는 제가 만든 그 책, 되게 책 잘 돼 있거든요. 그 책까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설명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실은 1년권 하시면 가장 유리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3개월권 하셔도 4개월 차부터 8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84만 원에 그냥 한 달 내내 7만 원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특전을 보통 잘 안 드리는데, 네, 이렇게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마칠까요? 아니면 뭐 Q&A 잠깐 할까요? 뭐 혹시 있으시면 Q&A 하실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강 팀장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신청하시려면 어디 링크로 신청할 수 있죠? 단톡방에 올라와 있어요. 단톡방에 있는 신청 링크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시고, 그리고 직접 신청 여기서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하여튼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